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맨날 출퇴근하는 길에 우리 시댁 생각하며 듣던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보게 되는 날이 오다니 지금 심경을 글로 적어보자면 정말 머선 일이고 싶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간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느라고 서울에 살다가 코로나로 사업 사정이 나빠져서 일을 완전히 접고서 시댁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와 산지 이제 반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간 남편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꾸준히 서울에서 살았기에 처녀적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워낙 남편이 밤낮 바뀌어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며 살림이고 밥 먹는 것까지 혼자 해결을 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코로나로 남편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걸 아니까 마지막까지 제 일을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저한테는 상의 한 번 없이 혼자 결정한 거라서 전 사업 접는 남편 따라서 순식간에 제 퇴사를 결정해야 했고, 어찌저찌 정신을 차리고 나니 서울 집까지 팔아서는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더군요. 처음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리 마음이 내키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까지 모든 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사업 망해서 지방 가는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제 직장까지 그만두는 위험을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은 것도 컸어요. 경기도 좋지 않다는데 제가 지방에서 제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을지도 너무 무리수였고, 혹시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는 와중에 내가 완전히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의 그 상태로 삶에 무뎌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중에서야 남편이 지인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장의 직장 걱정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었지만, 솔직히 이삿짐 다 싸고 집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 머릿속은 멘붕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마냥 환영하지도 못한 채 지방으로 왔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은 훨 가까웠어요. 시댁에서 알아서 집을 구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못내 내키지 않았는지 본인이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댁으로 내려가 살면서 집을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간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일도 마무리하고 이삿짐도 혼자 마무리를 하는 중이었고요. 제가 내려가기 대략 2주일 전쯤 남편이 집을 드디어 구했다고, 시댁 근처라서 제가 처음 적응하는 데 힘들면 많이 도와주실 거라면서 좋다고 말을 하길래 내심 얼마나 시댁과 가까울까 싶어 신경도 쓰이고, 뭔가 지방살이 적응하는 와중에 시댁으로부터 눈칫밥까지 얻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게 또 신경 쓰이고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방에 내려와 보니 시댁은 그냥 근처가 아니라 바로 옆집인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결혼하고 난 후까지 쭉 다른 지역에 사느라 시댁과는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시댁 바로 옆집에 살라고 하니 이거 참, 외출도 못 여는 소리 때문에 눈치 보여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 모든 건 저 혼자만의 앞선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참 바로 옆집은 심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뭐가 그리 좋아 죽겠는지 문 열고 나가면 자기 부모님 계신 게 좋다면서 허구한 날 시댁으로 혼자 사라져서는 거기서 밥까지 먹고 온 적도 있었고요. 저한테는 연락도 없고 같이 건너가자는 말도 없어서 전 남편이 어디 밖에 친구라도 만나러 간 줄 알고 혼자 꾸역꾸역 밥을 먹곤 했네요. 어째 시댁에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시누이도 살고 있고 시어머님도 가정주부라서 내내 집에 계시는데 절 한 번도 집으로 오라 마라 한 적도 없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없는 사람인 마냥 대하시니 저도 슬슬 기분이 나쁘고 울컥하더라고요. 이사를 올 때만 해도 날 너무 불러대면 어쩌나 싶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 아들만 불러다가 밥을 먹이시니 기분은 이래나 저래나 나쁘고 불편하고 껄끄럽고 울컥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만 있으려니 기분도 꿀꿀하고 옆에 시댁은 신경 쓰이고 뭔가 잡념을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서울에서 쌓은 경력으로 지방에서 나름 지역의 커다란 회사의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어서 좋겠다는 열분나는 말이나 해대던 남편도 그제서야 잘했다면서 얼싸 안아주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 깊은 대화 나누기가 겁이 났었다나 뭐라나. 그간 자기가 의도적으로 절 여러 번 피했었는데 이젠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며 편안하게 웃어 보이는 남편이 솔직히 얄밉고 열불났지만 뭐 저희가 좋은 이유로 지방에 내려온 건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출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신우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간 시어머니는 집을 어떻게 꾸며놓았나 싶어서 남편이 있을 때 따라서 한 바퀴 휙 둘러보고 가기도 하셨고, 아주 가끔 남편 있나 없나 물어본다고 혹은 남편만 부르려고 문을 두드리곤 하셨는데요. 시누이는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둘 다 퇴근을 하고서 저녁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라 그냥 TV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시누이에 둘 다 당황을 했어요. 대뜸 언니! 하면서 앵기던 시누이는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시누이의 따뜻한 인사말이었고,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원해서 왔구나 싶은 눈치는 절로 까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불러 부엌에 앉혀놓고는 그간 이사 오고 수고했다라든지, 집으로 불러 저녁 한 끼 대접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든지의 인사말이 아니라, 저 취업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더군요. 지가 백수를 지내서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좀 웃겼어요. 뭘 안다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취업을 시켜주겠으며 이제 겨우 연고도 없는 곳에 제 실력으로 취업했는데 제가 뭐라고 누굴 소개시켜주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귤 하나라도 가져와서 언니 하면 미안해서라도 취업하는 데 도움되라고 좋은 소리 한번 해줄 법도 했는데 저희 시누이는 뭐가 그리 당당하던지 주저하는 저를 보며 끝내 언니는 내가 싫은가 보다. 같은 데서 일하려니 껄끄러워요? 라며 선수치는 말을 던지더군요. 참, 말을 해도 어쩜 이리 꼰세 없이 막 던지던지. 제 여동생 생각이나 확 욕을 한 바가지 해주려다가 참았어요. 씨자 들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천만 다행이게도 뒤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네가 실력이 되어 뭘 추천을 해주던지 말 거 아니야. 하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준 덕에 민망했는지 신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전 괜시리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네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신우이가 아닌 어머니까지 나서서 퇴근한 저를 부르시거나 전과는 달리 자꾸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한다던지 줄 게 있다면서 좋은 소리 해가며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재취업한 회사가 이 동네에선 굉장히 좋은 회사였던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며느리 잘났다면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뭐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한테 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니 본인 딸은 취업도 못해서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답답하고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그 꼴을 서울에서 온 며느리한테 보이기도 뭐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저를 불러내지 않고 내내 자기 아들만 챙기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나름 멀쩡한 곳으로 단번에 취업을 해버리니 그게 그렇게 으쓱하셨던지 제 얘기를 막 동네 사람들한테 하셨나 보더라고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무리들 중에서 저희 회사 생산직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나 봐요. 사무실 직원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인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바람에 시어머니는 무슨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바람에 옆에서 시누이만 열이 뻗쳐버렸죠. 안 그래도 친하질 않으니 제가 별로 탐탁지는 않았을 텐데 취업을 했다고 어머니까지 저를 갑자기 챙겨주려 하시니 옆에서 내내 그게 세민하고 싫었나 봐요. 제가 시댁에 발만 붙이면 아휴 또 왔어 하는 지나가는 말을 제 귀까지 다 들리게 짓거리며 집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서울에서 지냈던 과거의 일들을 물어보시며 서울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며 망해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서울이 가고 싶어? 하면서 굳이 망했단 표현으로 저와 남편의 입을 꾹 다물어주게 만들었죠. 웬만하면 그런 소리는 상처받을 거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애는 뇌에 필터라는 것 자체가 없나 보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지 기분이 꼴리는 대로 뱉어내며 상대가 상처받는 걸 즐기기만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또라이 같기도 했습니다. 고로 또라이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저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아가씨는 웬만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겠다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취업한 며느리 덕도 좀 보고 싶으신지 허구한 날 필요 이상으로 저희 집 앞에 와 문을 두드리며 자기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자고 하셨고, 전 제발 좀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편히 쉬고 싶은데도 옆집에서 시어머니가 빤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 억지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저 빼놓고 시댁에 가던 남편도 제가 취업하고 나서는 저 힘들다고 여러 번 핑계를 만들어주며 제게 미안한 티를 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저녁은 당연히 자기 부모님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는 아무렇지 않게 알겠어 엄마 하며 자기 집으로 가더군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 집이고, 자기는 가정이 있고 와이프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저도 혼자 버팅기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따라 시댁에 자주 갔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상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어요. 불편한 건 말도 못하겠고 앞에서 시누이는 어찌나 예의가 없는지 진짜 하는 기분 나쁜 한숨을 틱틱 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무안하고 덩달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딸을 제지하지 않고 네가 애 취업 자리 좀 알아봐주면 애가 좀 착하겠냐? 하며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화난 시누이를 달래라는 듯한 소리나 해대셨죠.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해보셨던 아버님은 그게 택도 없는 개소리란 거 아셨는지 밥상머리에서 뭔 청탁이냐 는 소리를 유머라는 듯 던지셨고, 돈이나 좀 주고 청탁을 하던가 아님 며느리 마음 편하게 좀 그만 보고 사시면서 부탁을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주시고 불러내시면서 굳이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아가씨 취업 얘기를 하시고, 아가씨는 제가 짜증나 죽겠다고 한숨을 쉬어대고 있고 정말 제 정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취업 후 시가 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제가 살이 한 달간 무려 4kg나 빠져버렸어요. 평생 50kg 내외를 유지해오던 제가 하다하다 삐쩍 말라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회사 일은 서서히 적응해갔지만 시댁 사람들은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산지 반년이 되어가던 때 결국 연말도 찾아왔고 새해도 찾아왔죠. 그간 시누이는 당연히 취업을 하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싫다는 소리 한번 등신처럼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시댁으로 건너가서 밥을 먹든지 옆에서 요리를 도와드리든지 설거지를 하고 이젠 하다하다 과일상까지 차려내며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댁에서 얻어먹고 살면서 차라리 생활비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에 이제는 제 안에 악마를 키워가며 나름 꼼수를 쓴다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렇게까지 마음 먹지 않으면 시댁 가는 길이 정말 우울하고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새해라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새해라며 혼자 슬리퍼 신고 옆집 시댁으로 가서 이미 아침까지 먹었고요. 저는 혼자 늦지막히 일어나서 옆에 없는 남편을 찾다가 이내 슬리퍼가 없는 것을 보고는 시댁 같구나 하면서 혼자 체념을 하고 시리얼을 뜯어 먹었어요. 왠지 2021년에는 이전처럼 바보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매번 절 보기 싫다는 듯 한숨 쉬어대는 시누이 목소리가 노이로제에 걸려버릴 것만 같았고, 제가 불편해하는 눈치를 진작에 챘음에도 어떻게든 시누이의 분풀이용으로 불러내고 싶으신지 꾸준히 시댁에서 절 찾으시는 시어머니의 꼭두가시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난 12월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시댁 가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은 좀 혼자 가서 밥을 먹으라고,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소란 피우는 말을 하필 밖에서 들어버린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쫄래쫄래 가서는 보다 이상하게 제가 일방적인 나쁜 년인 마냥 꼰질러 버렸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내리쳤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날 시누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어디 남편을 네 아들 마냥 혼내냐? 하며 대판 잔소리를 들었고, 아닌 걸 아는데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세상에 남편을 믿지 못하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날 후로 저는 체념하듯이 시댁을 다녔어요. 또 문제를 일으켜서 바로 옆집에 사는 시댁 식구들과 매일 마주치면서 껄끄러워지느니 차라리 얼굴 철판 깔고 지내는 게 훨 나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달리 살아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또 자가는 아니지만 월세의 경우는 서울보다 훨 저렴해서 제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가 혼자 살아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정말 끝장을 보자는 생각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해보자는 결심을 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시아버지랑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벌써 왔네? 하면서 아는 척을 쓱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절 부르는 걸 다 들었을 거면서 벌써 왔냐고 놀라는 척을 하는 꼴이라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전날 친구들이랑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시다 온 건지 시누이는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방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야 뭐 또 왔다며 한숨을 푹 쉬며 절 대하지 않고 차라리 골아떨어진 시누이가 고마웠고요. 시어머니는 떡국을 한가득 차려놓으셨는데 마지막으로 계란물을 푸시면서 옆에서 뭐라도 거들어보려는 저한테 느긋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새해인데 먼저 와서 인사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했냐? 라고 말입니다. 듣고 보니 며느리인 저희 잘못이 맞는 것도 같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불러대면서 새해 인사까지 아침 일찍 바라시는 어머님이 너무 얄미웠어요. 전 전날까지 보통처럼 일을 하고 왔고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거라곤 1월 1일이 평일이 아닌 공휴일이란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궁시렁거리시는 어머님 옆에서 괜히 눈치를 보며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내 저는 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새해지만 제겐 공휴일이기도 해요. 이런 날은 낮잠을 자줘야 또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라고 내심 애교 섞인 말로 살살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자기 아들 살림살이 좀 거들어주려고 하는 거니 잘 봐달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도 어제 일했니? 하면서 다 알면서 몰랐다는 듯 놀라는 표정을 보이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를 안에서 시누이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떡국이 상이 다 차려주고 나서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깨우러 방 안에 들어갔는데 시누이는 이미 다 깨서 옷까지 멀쩡하게 갈아입고는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앞에 저랑 지오빠가 있는데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던 시누이는 뭐가 또 기분이 나쁜지 혼자 꿍에서는 숟가락을 밥상에 쿡 놓고 김치를 먹다가도 한숨을 푹 쉬고 또 떡국 국물을 먹다가도 뭐가 그래 짜증이 나는지 인상을 찡그리다가 급기야 저를 노려보면 첫마디로 언니가 이거 만들었어요? 하며 툭 뱉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괜히 저 대신 열이 받아서 너 말 좀 곱게 해라 새해부터 라고 잔소리를 했고 시누이는 또 그 말이 열받았는지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난데없이 저를 보면서 언니가 오빠한테 저 말 곱게 하라고 시켰어요? 라더군요. 하참. 저도 모르게 순간 헛웃음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빵 터졌죠. 진짜 예의 없고 무식하고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뭐 이리 생각 없이 말하나 싶어서 진짜 미운 정마저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껄껄거리며 웃자 더 열이 받았는지 씩씩거리던 시누이는 급기야. 야, 너 웃냐? 이 쌍년이 미쳤나? 하면서 이젠 아예 말을 놓고 저한테 쌍년이라고 욕을 짓거리는 겁니다. 와, 진짜 얘가 버르장머리 없는 줄은 진작부터 알았으나 하다 지 부모 앞에서 지보다 윗사람인 사람한테 새 대바람부터 욕이라니. 이건 뭐 제가 참고 말고를 떠나서 가만뒀다간 버르장머리를 제때 못 고쳐놓겠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꼴에 제 남편이라며 야씨 너 뭐라 그랬어?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순간 저는 남편한테 너나 나한테 제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시누이를 향해서 시누이 따라 듣기 싫어 죽겠는 한숨을 똑같이 내주고서 확 발로 까버렸습니다. 당연히 새해 밥상이라며 차려진 떡국과 김치, 깍두기 담긴 그릇은 시누이 가슴팍을 쳐버리고 나서 갈 길 잃었던 제 발로 인해 와장창 엎어졌고요. 엎어지는 방향이 시누이랑 어머니 쪽이라 떡국이며 김치며 다 후루룩 엎어졌어요. 난리가 난 시어머니와 다르게 점점 열이 끓어올랐는지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쌍! 하면서 또 입을 열려고 하는데 어휴 전 그놈의 시누이 목소리와 한숨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주둥이에다가 떡국에 섞어 먹으려고 놓은 밥그릇 안에 쌀밥을 손으로 집어다가 시누이 입구멍에 확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악어를 벌리는 듯이 한 손으로 턱을 쥐고 잡고서는 다른 한 손으로 쌀밥을 제 입으로 쳐넣으니 시누이도 순간 매번 자기 한숨 받아주고 자기 투정 들어주기만 하던 저한테 겁을 먹었는지 으으 하는 신음만 낸 채 쫄아서 가만히 있더군요. 제 행동에 남편을 포함한 시부모님 모두가 일동 정지 상태로 겁을 먹은 거 반,
충격 먹은 거 반 상태로 지 딸을 지그시 쳐다만 보고 있고, 저는 그런 식구들 앞에서 하, 이 집구석 진짜 상대 못 해주겠다 면서 남편에게 나 너랑 이혼한다? 딱 이 두 마디를 외치고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집에 오자마자 제 짐을 가방에 쌌고 일단 도심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라도 묵으려고 짐가방을 싸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발을 붙잡으면서 막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저 정도 개념 없는 애인 줄은 몰랐다며 막 신호위탄만 하는데 절대로 지 잘못은 또 모르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 나 데려다 니네 집 옆집에 살게 한 것부터가 매일같이 피곤해 죽겠는 사람 데려다가 시댁에 불려가겠던 네 잘못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등신 새끼야. 라고 쿨하게 남편을 비꼬자 다른 말은 몰라도 등신 새끼라 부른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스스로 제 다리를 놓아주던 남편. 결국 저는 출퇴근한다고 여기 와서 중고로 산 제 차 안에 제 짐을 다 싣고서 호텔을 찾아 나섰고요. 진짜로 집까지 알아보고 별짓 다 하던 와중에 남편이 자기 회사까지 거르고서는 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어르고 달래며 난리가 났었어요. 급기야 제가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확고하자 시댁 앞에 있던 그 집까지 팔아버렸더군요. 세상에,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이 아닌 그 집구석 앞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제 직장에서도 가까운 곳에 웬만하면 같은 지방이어도 시댁과는 가장 먼 곳으로 새 집을 구했고 남편은 여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가 언젠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고 짐 싸들고 얼마든지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마음이 쫄렸는지 제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네요. 맨날 지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쉰다고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처음 이사할 때부터 짐 정리부터 요리, 그리고 아예 시댁 전용으로 쓰이던 집 전화까지 없애버리고는 제 핸드폰까지 새로 번호 변경을 해줘서 제가 요즘 새해부터 진짜 살맛이 납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못 살았나 싶어. 이곳으로 이사와 살면서 허비한 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처량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새해부터 제대로 각 잡고 제 인생이 변화를 준 것 같아서 내심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된 거라 생각을 하는 중이랍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처럼 시댁 문제로 열이 뻗치다 못해 속이 터지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노를 표출하시고 제2의 인생을 하루빨리 개척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